마스바라 해안 인근에는 작은 신사가 있다. 평화롭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 신사는 발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신사 어느 곳에서도 발해 사신들이 머물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사 바로 앞 공터에서 오래전 발해 사신들의 유적을 발굴했는데 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적을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이 땅 속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実はこの近くで火を焚いた入国の儀礼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場所が見つかっています。ですから一つの可能性としてこの付近に松原客館いわゆる牧会からの人たちを迎え入れる施設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ね。 발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한 군데의 유물 발굴 현장이 있었다. 8세기경 집단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발해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은 바로 이 온돌 유적 때문이었다. 온돌은 고구려인들의 대표적인 난방 기구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서도 널리 쓰였다.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이 온돌 유적은 분명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었다. ここに四脚と言いましてここに鍋がかかるんです。釜ですね。釜がかかるんですが、釜を支えるための石の棒がここに立つんですけども、もうそれは抜き去られてなくなっている状態です。で、この石の棒の前で火を焚いて、こういう風な感じで風を火を向こうの奥の方に当てることによって、向こうの方に煙が吸い込まれていくわけです。 발해 사신들이 한 번 일본에 오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대체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무엇을 했을까? 발해 사신들은 후쿠라 항구에서 여독을 푼 후 수도인 나라로 이동한다. 궁궐로 안내된 그들은 일본 왕을 만나 국서를 전달한다. 발해 무왕 대무예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고구려의 예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하였도다. 예로부터 법도에 따라 이웃나라와 교류를 돈독히 하고자 하노라. 국서를 받은 일본 왕실은 발해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국서와 함께 사신들은 고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일본 왕에게 선물한다.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은 호랑이 가죽, 담비 가죽과 같은 가죽류와 산삼, 꿀 등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발해의 특산물이었다. 일본 왕실 역시 발해 사신들에게 선물을 내리는데 면, 비단, 황금, 수은, 우산 등 종류는 물론 그 수량도 무척 많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왕실은 발해 사신 모두에게 관직을 내리는데 대사에서 수령에 이르기까지 사신들은 모두 일본의 귀족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발해 사신 중에서 가장 많은 65명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대수령, 이 수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발해사회라는 것은 왕과 중앙에 관료들이 있지만은 지방에는 독자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의 관료체제 밖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의 세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관료로 일부는 편입시켰지만은 그대로 두면서 일본에 사신 보낼 때도 같이 참여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령들은 일본에 갔을 때는 교역에 참가하기도 하고 아마 다른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대체적으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발해 사신들은 일본에서 무역을 전개했다. 첫날은 관리들과, 둘째 날은 수도 사람들과, 셋째 날은 시장 상인들과 거래를 했다. 기록에 의하면 871년 발해 사신들은 첫날의 관무역에서 일본 화폐로 40만 냥을 얻었다고 한다. 발해 수도에서 당시 일본의 화폐 화동계진이 출토됐는데 이는 발해 사신들이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발해 사신들이 물건을 팔고 받았던 40만 냥의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화동계진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700엔, 가장 낮을 때는 33엔이었다. 대략 150엔으로 잡아도 40만 냥은 요즘 돈으로 6억 6천만 원. 얼마만큼 일본 시장에서 그게 인기가 있었느냐면요. 일본에서 그러한 담비나 이런 가죽 옷을 금지시킬 정도로. 한 번은 그 발해의 사신이 갔는데 그쪽에 왕족의 한 사람이 담비 가죽으로 8벌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일 발해에 그 가죽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최고의 신분을 나타낼 만큼 발해 물품은 일본에서 인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그런 그 경제적인 요건이 양쪽에 맞아떨어졌다. 물건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사신들은 이듬해 5월 다시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후쿠라 항구에는 사신들이 타고 온 배를 수리하거나 물건을 싣고 갈 새 배를 건조하기 위해 2개의 조선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발해인들은 그 조선소에서 직접 목선을 만들었을 것이다. 平安時代9世紀の文献にはこの福良で渤海に帰る船を作るために民衆が勝手に木を切るなという記録があるのでこの福良に9世紀に造船所があったことも知ることができます。でその場所はおそらく現在私たちが知っているこの2カ所のうちのどちらか、2カ所ともそうかもしれないしこのどちらかに造船所の遺跡が眠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 발해 사신들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일본 왕실의 대접은 극진했다. 사신들이 한 번 다녀갈 때마다 심각한 무역 역조를 감수해야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불평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일본은 당나라의 문화를 유입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해의 힘이 필요했다. 이미 그때 발해는 일본이 갖지 못한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갖추고 있었다. (1300년) 전 발해는 뛰어난 항해술로 동해를 장악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